네, 다음 생윤입니다. 생윤의 다음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윤리는 삶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도덕적 원리를 근거해 실제적으로 구체 해결 방향을 모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 윤리학이죠. 해결 방향이 윤리한 도덕적의 분석과 정당화를 바탕으로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을 토대로 하는 이론을 정립하는데, 그다음 이건 이론 윤리학이죠. 그다음 윤리학은 행위 옳고 그른 것 같을지 해답 제시가 도덕 언어 의미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다 이게 이제 메타 윤리학이죠. 가 현실 문제 해결 방안을 근거로 나를 활용한다. 그죠? 이론 윤리 이야기죠. 이론 이야기로 결국 해결하는 거죠. 네, 나는 윤리학의 성립 가능성 연구를 주된 과제로 한다는데 윤리학 성립 가능성은 주로 메타 윤리학 쪽에 가깝죠. 그래서 다어 지식은 나의 이론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죠? 메타 윤리학이 결국 이론 윤리학에 사용될 수도 있겠죠. 나다는 가치 판단 없이 가치 판단은 실천의 이론이나 기본 윤리학이니까 필요한 겁니다.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나가 아니다 보니까 답은 기업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도덕 개념 혹 도덕 논리 분석 윤리학의 의미 복잡한 다양한 관련성을 하는 데 있다. 의미 분석 언어 논리적 분석이게 이게 메타 윤리학이죠. 그 다음에 윤리학은 사회 도덕률에서 도덕성, 역사적, 윤리적 연수, 현장 조사, 사회 분석을 통해서 기술하게 이건 기술 윤리학인 거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진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리적 분석을 윤리학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맞죠? 메타 윤리학이. 그 다음 B는 도덕적 원리를 개별 상황에 아니요 특수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돼야 되죠. D는 아니고요. 도덕적 회사에는 단어 의미만을 연구. 물론 메타 윤리학이 단어 의미를 연구하긴데 이것만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한사의 도덕적 한사의 실증적 연구하는 것을 목적한다. 그죠? 메타나 기술이나 실질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예, 다음은 가벌의 입장에서 서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나와 그림의 일사 표현할 때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한 것은 그렇죠. 윤리학 가장 현대사의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제기된 도덕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현대의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적용 부분이 나왔고 해결책 이게 이제 규범 윤리학이죠. 규범 윤리학에서도 뭐 있죠? 실천 윤리학입니다. 그다음 윤리학 과제는 도덕 언어를 구하고 단어 문자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메타 윤리학인 거죠. 그래서 실천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으로 또는 메타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이 요구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 명제를 사실 판단으로 규정하고 접근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하는데 도덕 사실 판단, 사실 판단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메타 윤리학도. 윤리학은 선악의 내용이 아니라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된다를 간과한다. 메타는 의미 분석이 약간 가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B 쪽으로 가는 거. 그럼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네, 윤리학은 당연히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을 제시하여 간과한다. 그래서 B로 가는 건데 보편적 간과하는 건 아니죠. 간과하는 거 아니고 보편적 적용점에서 어,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천 윤리학이. 또 윤리학은 도덕면적 논리적 구조 분석에 주력함을 간과하고 있다. 그죠? 어떤 논리적인 구조 분석에는 너무 적용 방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적용 과목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4번이겠네요. 윤리학은 사회 간섭을 경험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함을 간과한다. 아니죠. 오히려 더 경험적으로 가분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예, 다음은 공감은 인간 특성 원리이다. 공감은 공감 얘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에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공감은 어떤 원리에 도움받지 않고 가장 강력한 승인의 감정을 낳기에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낯선 사람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먼저 따뜻한 덕의 소유자가 용한 덕의 도덕적 가치를 이끌어낸 것을 공감을 통해서다. 이렇게 공감은 도덕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덕의 탐구 과정이 정서적 측면을 아니요, 정서를 배제하지 않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오직 이성의 바탕을 둔 오직 이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시된 도덕 원리의 보편화 가능성 여부를 도덕 원리 여기서도 어떤 사람의 공감은 다른 어떤 원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라는 얘기했어요. 도덕적 원리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번이 틀리고요.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타인의 처지 이해, 감정 교류. 맞네요. 4번이네요. 그다음에 5번은 타인의 감정보다 감정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죠? 5번은 틀립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 사상가 강조하는 것은 지난 편지에서 학문의 토대가 무엇인지 물으셨죠. 저는 잃어버린 마음을 거두는 것이 학문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만 가르쳐서 행동에 어긋나지 않고 생각이 도를 넘쳤는데 이것을 양심을 이루고 덕성을 높이는 까닭입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손쉽고 학문을 연구하고 몸을 닦아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행동이 어긋나게 되어 공부를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결코 성공할 도리. 그러므로 소년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가르치고 몸을 바르게 조용히 정자 가르치고 구형으로 뭔가를 다루는 거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성찰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성찰 이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입니다. 기억은 12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학문 아니다. 12선악을 학문을 연구하는 자의 몸과 마음의 절제하는 태도를 쟁인다. 답이 2번. 니은 맞네요. 뭔가를 살피는 자기 가지기보다 살피라고 그랬죠. 가지기보다는 아니죠. 자신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 성찰 얘기 나왔습니다. 답은 니은들이 되죠. 3번이죠. 네, 다음 칼럼에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극단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번번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고대의 사상가 중형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다. 마땅한 때 마땅한 일에 마땅한 동기로 마땅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중간 상태에 유지하는 것이 중형이라고 본다. 그래서 모든 행동 감정은 중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았다. 우리는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할 때 중형의 상태가 무엇인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형에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덕은 결국 중형이다 하는 거죠. 중형. 성찰하고 절제하는 거. 상황 변화의 관계 동일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은 모든 행위에서 중형을 찾으려 아니죠.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마땅한 사람이 마땅한 동기일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동일한 행위도 아니고 모든 행위도 아니에요. 사람들 전적으로 수용하는 인간관계가 정석이다. 아니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중 무오류성 이것도 아니고 자신 안에 지나친 건 조절 절제하며 성찰하는 태도 5번이 맞습니다.